15년 차 중국 승무원인 제가 한국 인천공항에 처음 입국하였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매번 똑같습니다. 벨트 사인이 꺼지면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짐칸으로 몰려들죠. 밀치고 재촉하면서 아우성이에요. 저는 호루라기를 불고 고함을 질러야 합니다. 한 줄로 서십시오. 강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중국 항공사 국제선 수석 승무원이죠. 신입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승객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해야 한다고요.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벨트 사인이 꺼졌는데 승객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밀지도 않고요. 눈을 의심했죠. 짐칸이 열렸어요. 여러 사람이 손을 뻗었는데 눈빛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방송도 안 했는데 줄이 만들어졌죠.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중년 남성이 앞사람 캐리어를 들어 올려줬습니다. 보상도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요. 이해할 수 없었죠. 공항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조용했어요. 베이징은 5분마다 방송이 나오는데도 안 지켜지죠. 인천은 방송도 없는데 모두가 우측으로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전부 우측에 서고 좌측은 비워뒀어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는데 한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상사가 보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감독자를 찾고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문제가 언제 생길지 예측해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전부 빗나갔죠. 문제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제가 믿어온 세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죠. 사람은 이기적이다. 질서는 강제로 유지된다. 효율은 통제에서 나온다. 인천공항은 이걸 부정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발레를 찾고 싶었어요. 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요. 제가 15년 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말이죠. 그러나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제 없는 질서, 이건 제 직업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공항 정류장이 떠올랐죠. 거기에는 금속 펜스가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고 안내 직원 2명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고함을 지르죠. 상하이는 더 심합니다. 금속 펜스를 세워놔도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인천공항 정류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펜스도 바닥선도 안내 직원도 없었어요. 그냥 빈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그 빈 공간에서 조용히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줄 맨 뒤로 갔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틀림없이 누군가 새치기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초조함이나 불만이 있나 싶었어요. 없었습니다. 다들 차분했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중간쯤에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캐리어가 커서 올라가는 게 느렸어요. 베이징이었다면 뒷사람들이 혀를 차고 빨리 좀 하십시오.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젊은 남성이 올라가서 캐리어를 들어 올려줬죠.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연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탑승 시간은 베이징과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재촉도 안 하고 밀지도 않았는데 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효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양보했는데 손해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공식과 완전히 달랐죠.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찼는데 조용했어요. 베이징 버스는 통화 소리, 음악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로 시끄럽죠. 인천 버스는 수십 명이 타고 있는데 도서관 같았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1cm 공간만 있어도 차를 밀어 넣으려고 하죠. 경적을 울려대면서요.
이 도로에서는 경적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선을 지켰어요. 신호도 전부 지켰죠. 저는 15년 동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경쟁해야 효율이 나온다. 양보는 손해다. 밀어붙이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뒤집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는데도 효율적이었어요. 양보하는데 손해가 없었죠. 밀지 않는데 오히려 더 빨랐습니다. 제 공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저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한 여성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맞은편 남성이 몸을 숙여서 펜을 주었어요. 여성에게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3초 만에 끝났죠.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그 남성은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몸을 숙여야 했죠. 귀찮지 않았을까요? 보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다릅니다. 누군가 뭔가를 떨어뜨리면 못 본 척하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도와줬다가 뭔가 요구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을 사려고 계산대로 갔어요. 제 앞 중년 여성의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성이 뒤를 돌아봤어요. 제 손에 물 한 병만 보더니 먼저 하세요 하면서 비켜섰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 여성은 시간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웃으면서 물건 하나만 계산하시는데 제가 기다리는 게 맞죠 했어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뭘 얻은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을 잃었죠. 그런데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맞은편에서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죠.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엔 좁았습니다. 그 남성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저를 먼저 지나가게 했어요. 말도 없이요. 뒤돌아보니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버스 남성, 편의점 여성, 골목길 남성. 세 번 다 똑같았어요.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득이 없었죠. 그런데 도와주고 양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똑같았거든요. 예외가 없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보상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이득을 따지지 않았죠. 그냥 도와줬습니다. 그냥 양보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요? 15년 동안 믿어온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공항이나 관광지라서 그런 거야. 외국인이 많으니까 조심하는 거지. 베이징도 외국인 많은 곳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가로 갔습니다. 관광객 없는 곳이요. 동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밤 9시쯤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있었습니다. 제 앞 중년 남성이 손에 물건이 많았어요. 저는 물 한 병만 들고 있었죠. 그 남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손짓으로 먼저 하세요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남성은 한 번 더 손짓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계산했습니다. 그 남성은 시간 손해를 본 겁니다. 모르는 외국인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요? 밖으로 나와 멈춰 섰습니다. 관광지가 아닌데도 똑같았어요. 외국인을 의식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가설이 틀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앞에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오고 있었죠. 저와 동시에 지나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이었다면 저는 안 멈췄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자동으로 비켜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성은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양보를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자연스럽게 비켜섰어요. 생각도 안 하고요. 이 나라가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퇴근하는 회사원, 산책하는 노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상 없이 양보했습니다. 계산 없이 배려했어요. 감시 없이 질서를 지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특정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나라 전체가 이렇다는 걸요.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누구를 봐도 똑같았어요. 예외가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이기적이다? 아니었습니다. 통제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틀렸어요. 경쟁해야 효율이 나온다? 완전히 반대였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15년 동안 믿어온 게 전부 틀렸다고요. 그런데 인정하고 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제 전문성은 뭡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거기서는 다를 거야. 지하철은 한 사회의 민낯입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전쟁터예요. 밀고 당기고 소리 지르죠. 여기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강장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문 양쪽에 하나씩요. 가운데는 비워뒀어요. 내리는 사람들 위해서요. 방송도 안내 직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내렸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요. 베이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문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전부 기다렸어요. 저도 탑승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올라타시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성, 중년 여성, 학생. 말도 없이요. 눈치도 안 보고요. 노인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어요. 나머지 2명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쉬운 표정도 없었죠.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요.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동차가 더 붐볐습니다. 한 젊은이가 백팩을 앞으로 맸어요. 뒷사람 불편하지 않게요. 다른 사람은 몸을 틀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수십 명이 밀착되어 있는데 불평이 없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있었어요. 말없이요. 역마다 사람들이 내릴 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길을 만들어줬죠. 밀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은 가장 혼잡한 공간입니다. 가장 이기적이어도 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통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이 전부 우측에 섰어요. 좌측은 완전히 비워뒀습니다. 표지판도 방송도 없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곳에서도 가장 피곤한 시간에도 똑같다고요. 통제가 없었습니다. 감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틀렸습니다. 사람은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죠. 완전히 틀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패배했습니다. 그날 오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노인이 장을 보고 오시는 중이었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죠. 그 순간 손잡이가 찢어졌습니다. 노인이 넘어지셨어요.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과, 배, 토마토가 도로로 굴러갔죠.
저는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15년 경력이 작동한 겁니다.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누가 지시해야 하죠? 누가 통제해야 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도로로 뛰어가서 과일을 주었어요. 학생이 자기 가방을 비우더니 과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도로 쪽에 서서 차들 향해 손을 들었어요. 모두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회의도 없었어요. 누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역할이 분산됐습니다. 중복도 빈틈도 경쟁도 없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비상상황 대응을 가르쳤습니다. 항공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즉시 지시하죠. 승무원 어는 앞문, B는 뒷문. 명확한 역할 분배, 빠른 지시. 이게 제 전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리에서는 지시가 필요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과일은 전부 주워졌습니다. 도로는 다시 안전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도와준 사람들은 손 흔들고 그냥 갔습니다. 박수도 칭찬도 사진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금 본 게 뭡니까? 리더가 없었는데 협력이 일어났습니다. 지시가 없었는데 역할이 분산됐어요. 통제가 없었는데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가르친 건 뭡니까? 비상 상황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다. 누군가 지시해야 한다. 통제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 이게 제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더 없이도 협력했어요. 통제 없이도 해결됐습니다. 저보다 나았습니다. 제가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고함을 질렀겠죠. 역할을 분배했을 겁니다. 시간이 더 걸렸을까요? 분명히요.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15년 경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제 전문성이 부정당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나라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어요. 출국 전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가기로 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줄 맨 뒤에 섰어요. 예전처럼 왜 줄을 서지? 묻지 않았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생각 없이요. 당연한 것처럼요. 탑승했습니다. 자리가 있었지만 서 있기로 했어요. 혹시 노약자가 올라타실까 봐요. 다음 역에서 휠체어 탄 노인이 탑승하려 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였죠. 휠체어를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젊은 남성 둘이 휠체어 양쪽을 잡았어요. 중년 여성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이 보호자 가방을 들어줬죠. 승객들이 뒤로 물러나 공간을 만들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눈맞춤만 있었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휠체어가 안전하게 탑승했어요. 도와준 사람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박수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첫날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청소 직원에게 인사하던 남성. 버스에서 노인을 기다리던 승객들. 편의점에서 양보하던 여성. 지하철에서 동시에 일어나던 세 사람. 거리에서 노인을 도왔던 시민들. 그리고 지금 휠체어를 함께 들어올린 사람들. 모두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5일 동안 발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공항에서도 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똑같았어요. 통제 없는 질서, 지시 없는 협력, 보상 없는 친절.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1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고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됐어요. 강제하지 않아도 협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패배했는데 굴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나은 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5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을 바꿔놓은 겁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공항이었어요. 5일 전 처음 도착했던 곳이죠. 그런데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 동선, 배려의 제스처. 5일 전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이해됐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뒤에 후배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팀이었죠. 긴장된 표정, 통제 준비된 얼굴들. 저는 5일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승객을 관리 대상으로 보던 저요. 게이트로 이동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하고 싶었어요. 승객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협력 주체로 대하라. 통제보다 신뢰가 효율적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과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았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노부부가 캐리어를 들고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캐리어를 들어올렸죠. 후배 승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이었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보였어요. 5일 동안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공항에서 질서를, 버스에서 효율을, 거리에서 친절을, 지하철에서 협력을, 비상 상황에서 신뢰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 없었어요. 배려가 기본값이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을 변수가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배려가 문화가 됐고 문화가 시스템이 됐어요. 존경할 만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 사람을 믿어라. 그러면 통제는 필요 없다. 저는 돌아갑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승객을 만나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요. 기다려주고 믿어보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은 저를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패배했지만 배웠습니다. 이제는 실천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함께 갑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오늘 해외 감동 사연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한국 최고 부탁드려요.